명심하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최우선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의식 상태다. 그것이 미래의 형태를 결정한다. 그러니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보다 그 일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그것이 삶의 앞날을 결정한다. 에크하르트 톨레. 안녕하세요. 나에게 힐링책입니다. 요즘 택배 문화가 발전하다 보니까 택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제 남동생도 다니던 직장이 문을 닫게 되면서 택배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동생은 특히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서 일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동생이 완전 180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일 끝나고 집에 오면 힘들 텐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엄마가 잠시 나갔다 온 사이에 담가놨던 설거지를 싹 다 해놓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엄마 집에 갔는데 진짜 동생이 저녁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동생한테 설거지하고 있니? 일하고 와서 힘들지 않니? 라고 했더니 동생이 엄마도 집에서 일하시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힘드셔. 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동생의 마음이 예뻤고 또 엄마가 그동안 해주신 것들이 너무 감사했고 또 나에게 해주는 말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뭉클하고 따뜻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오프라 윈프리의 언제나 길은 있다 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토크쇼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말 속에서 따뜻함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길은 없어요. 잘못된 운용만 있을 뿐. 캐롤라인 미스.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나는 말합니다. 완전하게 현존해야 하고 지금 이 순간 삶의 모든 걸 감사히 여겨야 한다고요. 나는 이렇게 말해요. 내 것이 아닌 것과 내 길이 아닌 길에 삶을 집중해왔기 때문이라고요. 맞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으면 당신이 여기 있지 않았겠죠? 내 것이 아닌 것, 내 사람이 아닌 누군가에게 꽂혀 있었던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었던 어제를 아직 떠나보내지 못한 거예요. 내 것이 아닌 분노를 붙들어 매고는 그걸 놔주지 않았어요. 현존감을 잃어버렸거나 혹은 어떤 일이 일어난 바람에 한탄하죠. 그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그러고는 거기서 절대 헤어나오질 못했어요. 그렇지만 장담하건대 그 일은 이미 벌어졌어요. 결국 이건 내 삶이 아니야. 어쩌다가 목적을 잃었을까? 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당신은 목적을 잃지 않았어요. 당신이 잃은 건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현실감입니다. 마치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배제되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당신은 그걸 떨쳐버리지 못해요. 사람들은 너무도 쉽사리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상황을 탈출하고 싶은데 나 자신을 돌볼 자신은 없어. 그러니까 난 거짓말을 할 테야.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고 말이야. 센 척해야지. 이건 속여야지. 하지만 이는 가슴속에 있는 모든 걸 배신하는 거예요. 모든 걸 배신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해로운 선택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픈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선택들을 하고 있다는 걸 직관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삶의 길이 나 자신을 해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잠깐 멈추고 말해야 해요. 내가 길을 돌아왔구나. 잔은 비었을지라도 우리에겐 물병이라는 삶이 있어요. 슌 아처. 오프라. 다들 이런 질문 들어보셨죠? 물잔이 반이 비어있는 걸까? 반이 차 있는 걸까? 전 어쩔 때는 반이 비어있는 게 틀림없어 라고 했다가 또 어쩔 때는 반이 차 있네 라고 해요. 그런데 당신 말은 만약 근처에 물병이 있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잔이 반이 빈 거든 반이 찬 거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숀 아처. 맞아요. 우리는 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반이 비었느냐, 반이 찼느냐로 낙관론자와 비관론자가 죽을 때까지 싸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더 큰 숲을 본다면 문제될 게 없어요. 잔 바로 옆에 물병이 있다는 걸 본다면요. 삶이 물병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요소에만 너무 몰두해 있으면 그 물병을 놓치게 되죠. 옆에 물병이 있는데 잔이 반이 비었든 반이 찼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가득 찬 병을 보려면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안의 두려움에게 괜찮다고 말하세요. 엘리자베스 길버트. 이것은 나의 전투이며 나의 승리였습니다. 나는 모든 악마와 모든 괴물을 평생 지고 다녔지만 빛을 비추자 깨달았어요. 아, 그들이 악마가 아니구나. 그들이 괴물이 아니구나. 내가 그들을 더 비대해지도록 만들고 있었구나. 그들은 그냥 길을 잃은 나의 일부였구나. 가장 걱정하는, 가장 겁먹은 나의 일부였구나. 죽도록 무서웠구나. 그 두려움 때문에 짜증이 폭발한 거였구나. 이제 나는 그들에게 말해줘야 해요. 다 괜찮을 거라고. 그러면 그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 거예요. 나는 이 모든 일부의 어머니입니다. 한 번은 마음속으로 이 모든 것들의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사랑한다, 두려움아. 이제 가서 자려무나. 사랑한다, 분노야. 너는 나의 일부야. 어디 가서 자렴. 괜찮아.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부끄러움아, 사랑한다. 너도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 이제 잠을 청하렴. 안전하단다. 난 널 사랑해. 실패야.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렴. 좀 쉬렴. 너희들은 그저 아이일 뿐이야.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거지. 난 너희 모두를 사랑해. 너희 모두를 위한 공간도 갖고 있어. 이제 우리는 함께 앞으로 나아갈 거야. 문제가 아닌 가능성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세요. 마이클 버나드 백위스. 가능성의 크기는 언제나 문제의 크기보다 큽니다. 가능성은 무한하고 그게 무엇이든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보다 반드시 더 크죠. 아침에 일어나 나는 내 목표를 향해 걸어갈 거야. 나는 내 비전의 방향으로 나아갈 거야. 라고 말한다면 삶은 괜찮아질 겁니다. 기쁨의 힘에 더 크게 끌릴 거예요. 그렇다고 난관이 없을 거란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탄탄대로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난관이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잠재력을 깨워주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이 살고자 하는 삶을 직시하세요. 그리기 시작하세요. 쓰기 시작하세요. 꿈꾸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야기하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란 뜻은 아닙니다. 모두가 믿을 만하진 않으니까요. 몇몇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실제 당신의 비전에게 이야기하세요. 가능성에게 이야기하세요. 사랑에게 이야기하세요. 평화에게 이야기하세요. 바로 그것을 향해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얼마 후 당신은 그것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현재의 흐름에서 도망치지 마세요. 디펙 초프라. 모두가 미래를 찾아요. 절대로 현재에 있질 않아요. 그래서 막상 미래가 도착하면 그들은 그 미래에도 있지 않답니다. 현재에 존재하질 않으니까요. 만약 지금이 당신이 가진 순간이고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란 걸 이해한다면 당신은 현재를 살게 될 거고 흐름에 맞춰 움직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당신이 도착한 지점이니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말입니다.